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지? 왜 자꾸 쉽게 포기하는 거야? 완벽하지 못한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이라 맨날 내 머리채 쥐어뜯고요. 나도 모르게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자기 비난의 생각들 때문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돼서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사실 수십 년을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외모를 좀 더 꾸미면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될까? 좀 더 완벽한 사람이 되면 더 사랑받을까? 다른 사람한테 관심받고 사랑받으면 더 행복해지진 않을까? 하면서 나도 어쩌지 못했던 사랑을 내 안이 아니라 밖에서만 찾았어요.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꼴보기 싫어 미치겠는데 전 또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 애쓰고 있었어요. 자존감은 바닥이고 엄청 무기력하면서도 행복하고 싶어서 삶의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내가 나를 진짜 미워하기만 했다면 이런 나아지기 위한 수고를 했을까? 이건 나와 삶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좀 더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찾아보시고 방법을 찾으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너무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미워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의 어두움이 사랑이라는 빛을 조금 더 많이 덮고 있을 뿐인 거죠. 다들 그렇게 자기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고 심지어 끌어당김의 진동에서도 엄청 높은 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유는 안 해봤으니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를 온전히 사랑하면서 살아봤던 경험이 없으니까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따로 배운 적도 없고 경험을 한 적도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에 목매지 않고 그냥 그렇게 경험한 대로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아무런 끄달림 없이요. 사랑받았니 못 받았니 상처받았네 이런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경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약 7세까지는 우리의 뇌가 세타파 상태여서 스펀지처럼 정보를 흡수한다고 해요.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를 통해 세상의 정보를 가감없이 받아들이게 돼요. 부모님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신념과 경험을 그대로 무의식에 저장하게 돼요. 그냥 나도 모르게 흡수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들이 습관이 되는 것처럼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이죠. 그저 내 엄마 아빠라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내가 이걸 하면 기뻐하고 내가 어떤 걸 하지 않았더니 실망하거나 혼을 내요. 그럼 본능적으로 점점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때부터 새로운 정보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나는 사랑받겠구나. 저렇게 해야지 나는 미움받지 않겠구나 하면서요. 나는 무언가 잘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내 무의식에 자리 잡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부가 아닐까 싶어요. 또 사회에서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할 일에 더 비중을 두게 되고 사회적인 기대치와 나의 원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점점 자존감은 떨어져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들만 더 집중하니까요. 그래서 번아웃도 오는 거죠. 이렇게 자기 사랑은커녕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돌보는 것조차도 어려워지게 돼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 뇌는 경험, 학습 등에 적응하면서 변화하는 부분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고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거에 훨씬 익숙했어요. 사실 이게 어린 시절부터 쌓이고 쌓여서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나를 미워한다는 그런 자각조차도 없고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나를 비난하면서 살았어요.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많은 생각들이 이어지면서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나를 판단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때는 그동안 받아왔던 상처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그 크기를 감당하기엔 마음이 단단하지 않아서 덮어만 두고 있었어요. 이때 진짜 많이 했던 말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내 잠재의식은 알고 있었지만 방어 기제로 엄청 회피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사랑받지 못했던 부족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이 중심에 나는 없고 다른 사람들만 내 마음 가운데 서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인생이 좀 단단히 꼬여간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내가 해결해 본 적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배운 적도 없으니까 혼돈 그 자체더라고요. 결국 마이너스 에너지가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제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드니까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게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견디기 어렵고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게 저한테는 명상이었고 코칭이었고 적극적인 배움이었어요. 그렇게 나를 알아가면서 나의 상처,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나의 사람 모습을 이해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하게 된 신념이나 감정들을 봤어요. 아,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나를 이해하면서 멈춰있던 트라우마 에너지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내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 같은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되게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뭘 잘하는지 또 어떤 게 약점인지 어떤 건 좋아하는지 또 싫어하는지 그리고 삶의 여러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혐오하고 미워했던 제가 나 이 정도면 좀 괜찮다, 든든하고 사랑스럽네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나름의 긴 여정을 거쳐온 거죠. 사랑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나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를 아끼는 최고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려면 내가 나를 알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좀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는 것도 비교적 편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부터 자신과 싸우느라 힘드신 분들에게 자기 사랑으로 가는 구체적인 3단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진행하실 때는 생각 속에서 해도 되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록하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첫 번째는 나를 괴롭히는 생각과 감정이 있다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과 없이 그냥 떠오르는 나의 생각, 감정 등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화가 나. 왜?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네. 아, 내가 지금 나한테 스스로 화를 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의 흐름을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다음 나한테 질문하세요. 나는 왜 나한테 화를 내고 있지? 내가 꼭 완벽하게 일을 해야만 할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뇌는 질문하면 답을 찾기 시작한다고요. 질문을 통해 감정의 이유가 나오고 나의 상처, 트라우마의 원인을 알게 되면서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얻는 자각은 아, 나는 내가 완벽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구나. 그런 틀이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빠도 엄청 꼼꼼하고 완벽주의자였는데 어렸을 때 덜렁거리고 또 꼼꼼하지 못한다고 잔소리도 많이 듣고 비난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 그래서 나도 완벽하지 않거나 뭔가 꼼꼼하지 못할 때 나를 비난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 스스로한테 화내야만 했던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내면을 아는 것도 엄청 큰 알아차림인데요. 이렇게 알아차리고 끝하면은 더 이상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랬구나 이해는 하는데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내 상처를 알고 이해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원하는 것을 찾을 때입니다. 또 질문해주세요. 넌 원하는 게 뭐야? 계속 완벽하지 못하다고 나한테 화만 내고 있을 거야? 아니,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내가 되고 싶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편안하게 잘 받아들이고 싶어. 이럴 때 확언을 같이 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나는 최선의 행동을 한다. 이런 확언이 될 수도 있겠죠. 이 확언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감정, 생각, 그리고 말까지도 모두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소리와 파동으로 이루어진 게 말이고 여기에 강한 감정을 담아서 7번 이상을 반복하면 그 자체로 엄청난 진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걸 들은 우리의 몸, 심장이나 우리의 뇌나 당연히 반응하겠죠. 말을 반복해서 강한 진동이 만들어지면 우리 뇌에 시냅스가 연결이 되면서 신경망이 형성되는데 이건 마치 길이 없던 곳에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아요. 무턱대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막막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때 자기 자신부터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때 수용도 되고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부분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뭐 맞고 틀리고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을 잘 살아온 나 너무 애썼다, 너무 잘했다 하면서 내 머리 한번 이렇게 직접 쓰다듬어 주면 나 자신이 제일 먼저 느껴요. 내가 사랑받는구나, 내가 보살핌 받는구나 하고요. 이렇게 나와의 소통으로 나에게 조금씩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변화의 지점으로 가기까지 사람마다 시간은 다 다르고 속도도 다 다르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우리 끌어당김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거 금방금방 끌어당기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무의식에 어떤 경험과 정보들을 저장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절대 남과 비교
비교하거나 조급함을 갖지 않으셨으면 해요. 계속 진동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같은 것만을 끌어당깁니다. 온전히 나를 사랑해 하는 것과 사랑해야지 하는 것의 진동은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생각, 기분,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뭘 원하는지도 한 번씩 돌아보고요. 그에 알맞은 변화의 행동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그 과정 속에서 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올라가게 돼요. 물이 충분히 채워져서 넘치는 그릇처럼요. 온전히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자기 사랑의 첫걸음을 같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